사와디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입니다. 기온은 조금씩 바뀝니다. 서서히 오르고 내리지만 그런 날들이 쌓여서 계절이 바뀌죠. 조금씩 변화하는 기온처럼 여러분의 태국어 실력도 늘어가고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지난주에는 신체 부위의 명칭과 통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3번째 시간인 오늘은 무엇무엇을 주세요 혹은 무엇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강의 노트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EBS 초급 태국어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준비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면 13강 다운받아 주시고요. 다시 듣기도 무료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태국어 학습을 도와줄 두 명의 원어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씨, 뻔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ะ 안녕하세요. สวัสดีครับ 무엇무엇을 주세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은 그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다음에 명사가 오면 그 명사를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할지 한번 저희 단어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요구하다, 바라다입니다. ขอ 조금, 약간, หน่อย 메뉴판. เมนู 메뉴판 혹은 메뉴의 경우에는 사실 영어이죠. 한국어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메뉴 혹은 메뉴판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태국에서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메뉴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 알려진 태국 음식 중 하나죠. 팟타이인데요. ผัดไทย 팟타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팟타이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다만 태국에서는 성조가 있는 언어니까 성조 살려서 팟, 볶다, 타이, 태국 할 때 타이거든요. 그래서 팟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거 다음에 명사 혹은 거 다음에 명사 그리고 너희, 좀을 붙여서 표현하는 문장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พี่ครับ ขอ เมนู หน่อย ครับ 종업원을 부를 때 피크랍이라고 불렀네요. 그래서 태국에서는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피 혹은 룽, 빠 이렇게 친족어휘를 사용해서 부른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종업원이 나보다 좀 나이가 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피 부를 수 있고요. 저 정도 나이가 돼서 봤더니 종업원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더 어려 보인다라고 하면 피 아니고 넝, 동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문에서는 피크랍이라고 부른 거고요. 넝크랍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거 메뉴 너희 크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명사 메뉴가 왔죠. 그래서 메뉴 좀 주세요 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종업원이 물어보네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ะ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랍입니다. 랍은 무엇을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이 의문사였죠. 무엇을 받으실 겁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팟타이 한 접시 주세요. ขอ ผัดไทย 1 จาน ครับ 팟타이는 음식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팟타이 하면 팟타이 주세요가 됐고요. 능짠이라고 했는데요. 숫자 다 기억하고 계시죠? 능은 1입니다. 그래서 한 접시라고 한 거고 짠은 접시인데요. 우리 태국어 글자 배울 때 짠 기억나시나요? 접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어요. 그래서 한 접시 주세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2-3명 갔다 2접시 시킬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ขอผัดไทย 2 จานค่ะ
네, 앞에 숫자 바꿔주시면 되겠죠? 능, 성, 삼, 시. 기억하고 계시는 태국어 숫자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한 접시 이렇게 표현했는데 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능 짠, 성 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주세요, 명사를 넣는 문장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보시면 거가 똑같이 쓰이는데요. 이번에 달라진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거 다음에 동사를 넣게 된다고 하면 화자, 즉 말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관련된 단어 먼저 보고 그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กลับ 이 단어는 이전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다 혹은 차를 유턴하다 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클럽이었고요. 다음은 먹다입니다. กิน 쉬운 단어였죠? 낀, 먹다였고요. 무엇도 역시, ด้วย 무엇도 역시라는 뜻으로 누워이를 쓴다라고 할 경우에는 문장 맨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마지막 단어 살펴볼게요. 아무쪼록 부디 뭐뭐 하세요. เชิญ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의와 어의 중간 모음이거든요. 남성 발음으로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เชิญ 이 단어는 사실 한국어에 딱 떨어지게 번역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부디 무엇 하세요, 아무쪼록 무엇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을 열어주면서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의자를 내어주면서 전 하면 앉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가볼게요. ขอกลับบ้านก่อนค่ะ 거가 쓰였는데요. 이 다음에 동사가 쓰였죠. 이전에 살펴봤던 것은 거 다음에 명사가 있는 형태였는데 동사가 있는 형태였고요. 동사가 오면 화자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클럽반건 하면 제가 먼저 집에 가보겠다. 저 먼저 가볼게요. 이런 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잘 가세요. กลับดีๆนะครับ 클럽이라는 것 자체가 돌아가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리디 두 번 이야기했어요. 사바이디 할 때 나왔던 리인데요. 좋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리디 강조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라는 인사 되었습니다. 다음 상황의 문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배가 고픈가요? 배고프세요? หิวข้าวไหมคะ 히우라는 것이 배가 고프다 혹은 무엇이 고프다라는 뜻이고요. 카오는 밥이었죠. 그래서 히오 카오 하면 밥이 고프다, 즉 배가 고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마이가 붙었으니까 의문문되었죠. 그래서 배가 고픈가요? 라고 물어봤고요. 답변으로는 네, 저도 좀 배가 고프니까 같이 먹을게요. ครับผมขอกินด้วยครับ 크랍은 답변 네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거낀 두어이, 봄 거낀 두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낀이라는 것 먹다라는 동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거낀 하면 제가 좀 먹을게요. 저도 같이 좀 먹을게요가 되었고요. 누어이를 무엇도 역시라는 뜻으로 쓸 경우에는 문장 맨 뒤에 붙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먹을게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어서 드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เชิญค่ะ 한국어로는 어서 드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은요. 태국어로는 그냥 전 이렇게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상황에 따라서 봐야지 된다라고 했죠. 지금 대화 문장상으로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카라고만 해도 어서 드세요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어의 좀 새로운 문장이 나왔어요. 초어의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듣는 사람이 청자가 무엇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무엇을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장 거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에는 화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이었는데 초어의 다음에 동사가 오면 상대방이 좀 해주십사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단어 한번 볼게요. 돕다,ช่วย 초어의 자체가 도와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초어의 다음에 동사가 오면 누가 좀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도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소개하다, 추천하다. แนะน 다음은 뭐 태국의 음식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스프 중에 하나죠. 똠얌꿍입니다. ต้มยำกุ้ง 한국어에서도 이 성조가 거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똠얌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태국어로는 똠얌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똠얌 스프가 유명한 거고요. 꽁이라는 거는 새우예요. 그래서 새우가 들어간 똠얌 스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ๆ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ะ 이 문장은 아까 나왔던 문장과 같죠? 그래서 랍이라는 건 받다이고요. 아라이 무엇, 니는 좋다. 그래서 무엇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하는데요. 추천 좀 해주세요. ช่วยแนะนำหน่อยครับ 내남이 소개하다, 추천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초어의 내남 하면 상대방이 좀 추천을 해달라, 상대방이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똠얌꿍을 추천할게요인데요. ขอแนะนำต้มยำกุ้งค่ะ 이 문장을 보면 확실히 이제 구분이 되시겠죠. 거내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제가 무엇을 할게요. 제가 똠얌꿍을 추천할게요.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어이네남이라고 했을 때는 당신이 추천해 주세요가 됐는데 거내남이라고 하면 제가 추천할게요. 라는 뜻이 되었고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똠얌꿍 1인분 주세요. ขอต้มยำกุ้งหนึ่งที่ครับ 이번에는 똠얌꿍 명사 앞에 거가 붙었기 때문에요. 똠얌꿍 그냥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능티라고 해서 티 새로운 이제 수랭사가 나왔는데요. 티는 우리가 그동안 좀 여러 번 보았어요. 첫 번째로 봤던 것이 기수, 그러니까 숫자를 서수로 만드는 1을 첫 번째, 2를 두 번째 이렇게 바꿔줄 때 사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전치사로서 어디어디에, 어디어디에서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티나이 어디에서 혹은 티니 여기에 여기에서 이런 거 할 때 티를 썼었거든요. 오늘 새로운 단어, 새로운 뜻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즉 인분, 그래서 1인분, 2인분 이렇게 셀 때도 티 똑같은 단어를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티 1인분 주세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서 여러분들 무리 없이 주문하실 수 있겠죠? 거를 통해서 무엇을 주문하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 우리 알아보았는데요. 음식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태국 음식 많이 유명하죠? 태국 음식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팟타이인데요. 태국 볶음국수죠. 어떻게 발음하죠? ผัดไทย 팟이 볶다였고요. 타이는 태국 할 때 타이였습니다. 다음은 볶음밥. ข้าวผัด 볶음밥, 볶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팥이 들어갔습니다. 카오는 밥, 쌀이란 뜻이었고요. 카오팥 해서 볶음밥이 되었습니다. 다음 태국 음식은요. 똠얌꿍인데요. ต้มยำกุ้ง 사실 한국 분들은 똠얌꿍 자체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똠얌이라는 스프에 꽁, 새우가 들어간 거다. 그렇다면 새우 말고 다른 것도 넣을 수 있나?
네,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똠얌 하고 다른 것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오늘은 그냥 알아보고 할게요. 똠얌꿍은 새우를 넣은 똠얌 스프였습니다. 다음은 당면 무침이에요.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ยำวุ้นเส้น 얌이 들어갔어요. 아까 똠얌 할 때 들어갔던 얌이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얌이라는 건 새콤하게 무친 것이다. 이고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운센 하면 당면입니다. 태국식 당면. 그래서 당면 샐러드, 당면 무침, 야문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쌀국수인데요. ก๋วยเตี๋ยว 쌀국수는 사실 뭐 베트남식 쌀국수, 태국식 쌀국수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발음을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꿰띠오 뭐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거를 한국어로 발음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식 발음은 꼬이띠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ก๋วยเตี๋ยว 사성으로 꼬이띠오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태국 음식을 이야기해 보았으니까요. 우리 태국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것들을 추천하고 싶은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초이네 남너이카. 저는 카오소이 까이라는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카오소이 까이. 카오서이까이 이군요. 사실 이것은 방콕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음식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북부의 음식이죠? 네, 맞아요. 치앙마이 음식이에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죠? 닭고기나 닭다리를 넣은 그런 카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카레 맛과 그거 좀 달리 독특한 그런 향신료 맛이 나요. 향신료 맛이 조금 나기 때문에 만약에 향신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도전 의식 있으신 분들은 북부에 가신다. 그러니까 치앙마이 같은 도시에 가신다라고 하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뻔 씨는 어떤 음식 추천해 주시겠어요? 초이네 남너이카. 저는 그린 커리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그린 커리. 혹시 태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하죠? แกงเขียวหวาน 조금 길었는데요. 갱키오 완이라고 발음하네요. 그린 커리는 어떤 음식인가요? 그린 커리는 그 커리인데요. 좀 그 색깔이 초록색 커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지, 네, 가지도 들어가 있어요. 가지, 야채, 채소인데요. 가지는 한국어니까 그럼 태국어로는 혹시 가지 어떻게 발음할까요? มะเขือ 마크아. 사실 가지뿐만이 아니라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마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겉에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씨가 있으면서 부드럽게 되어 있는 채소들을 보통 마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지까지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태국 음식 지금 두 분 소개해 주신 거는 좀 향신료가 있는 음식인데 향이 많지 않은 음식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팥시우. 그죠? 어떻게 발음하죠? 다시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ผัดซีอิ๊ว 자, 팥이 또 들어갔네요. 팥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볶은 음식이 되겠고요. 씨유 하면 간장입니다. 그래서 간장하고 야채하고 계란 혹은 그다음에 뭐 닭고기라든지 뭐 이런 고기들과 함께 면을 볶은 것인데요. 요 음식은 다행히 향신료가 거의 안 들어간 음식이니까 만약에 향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요거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태국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요. 태국에 가시게 된다면 태국 음식도 많이 드셔보시고요. 오늘 강의에서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도 배웠으니까 이 표현도 활용해 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만들어 볼게요. 음식 주문하는 대화입니다. 첫 번째로 어서 오세요. เชิญค่ะ 전이라는 것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대화를 여는 상황에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어서 오세요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장인데요.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พี่ครับขอเมนูหน่อยครับ
여기요라고 보통 한국에서는 부르는데 피크랍 혹은 넝크랍이라고 부른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 메누 너희 크랍 하면 거 다음에 명사. 그래서 명사 좀 주세요. 이런 뜻이었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ะ 이것은 한국어로 부드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했지만 랍 받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직역하면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음식 주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았고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추천 좀 해주세요. ช่วยแนะนำหน่อยครับ 추어의 다음에 동사가 왔는데요. 추어의 다음에 동사 이렇게 문장 표현하면 듣는 이, 청자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표현이다 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추천해주세요 했더니 이 음식을 추천하는데요. 똠얌꿍을 추천할게요. ขอแนะนำต้มยำกุ้งค่ะ 거 하고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거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말하는 사람이 이것 하겠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 내남, 똠얌꿍, 똠얌꿍을 소개할게요. 똠얌꿍을 추천할게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똠얌꿍 1인분 주세요. ขอต้มยำกุ้ง1ที่ครับ 마찬가지로 거 다음에 명사가 오는 문장 형태였고요. t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문장에서는 1인분, 2인분 할 때 인분을 세는 수량사로 쓰였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설명 빼고 대화 이어서 들어볼게요. เชิญค่ะ พี่ครับขอเมนูหน่อยครับ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ะ ช่วยแนะนำหน่อยครับ ขอแนะนำต้มยำกุ้งค่ะ ขอต้มยำกุ้ง1ที่ครับ 대화를 확장해서 말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할게요. 모두 따라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요, 메뉴판 좀 주세요. พี่ครับขอเมนูหน่อยครับ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ะ 팟타이 한 접시 주세요. ขอผัดไทย1จานครับ 먼저 가볼게요. ขอกลับบ้านก่อนครับ 조심히 들어가세요. กลับดีๆนะคะ 배고프세요? หิวข้าวไหมครับ 네, 저도 같이 먹을게요. ค่ะ ดิฉันขอกินด้วยค่ะ 어서 드세요. เชิญครับ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จะรับอะไรดีครับ 추천 좀 해주세요. ช่วยแนะนำหน่อยค่ะ 똠얌꿍을 추천할게요. ขอแนะนำต้มยำกุ้งครับ 똠얌꿍 1인분 주세요. ขอต้มยำกุ้ง1ที่ค่ะ 같이 따라 하셨죠? 복습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익혀보았습니다. 다름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미소의 나라 태국 들여다보기. 태국인 남과 함께 태국 시내를 관광하고 있는 이웃나라 친구 뻔. 슬슬 배가 고파진 두 사람은 허기를 채우기로 하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볼까요? 오늘 진짜 많이 걸었다.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도 벌써 배가 고프네. 우리 뭘 좀 먹자. 뻔은 뭐 좋아해? 뭐 먹고 싶니? 점심에 밥을 먹었으니까 국수도 좋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야. 이 근처에 태국 최고의 팟타이 맛집이 있어. 가자. 팟타이라고 하면 태국 음식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학생들한테 태국 음식 뭐 먹어봤니? 물어보면 보통은 가장 먼저 나오는 답변이 바로 팟타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팟타이는 태국 전통 음식은 아니에요. 외국에서 전래된 음식입니다.
외국에서 전래된 음식이 왜 팟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팟타이, 이 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꼬에띠오 팟이라든지 뭐 볶음국수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이 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것을 태국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팟타이, 태국 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총리였던 피분 송크람 총리가 국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태국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이것을 태국 음식화 시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이 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숙주, 라임, 혹 뭐 말린 새우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거를 더 태국에 맞게 태국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태국 사람들도 이것은 외국에서 전래된 음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음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소비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외국인들에게도 많이 사랑받는 그런 음식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태국에서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니까요. 태국에 가게 되면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시고요. 나라마다 특색이 조금씩 있으니까 비교해가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태국에서는 무거운 것은 취하려 들지 않고 가벼운 것은 견디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합니다. 태국 문자는 낯설고 어려워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말을 배울 때도 혹은 영어를 배울 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태국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새로운 언어라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BS 초급 태국어 옹지인이었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에도 나음씨, 뻐원씨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사와디카.